안녕하세요. 수지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방학에 어떠한 것을 다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가 무엇인지 좀 간명하게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책 제목은 디 메널러시스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책이 4권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에 대한 책은 아마 무료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 애널리시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분석입니다. 분석.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최고 난이도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 그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내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풀 수 있다, 가능하다, 가능의 영역으로 만들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심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다루어질 거고요. 여기서 가능하겠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1등급을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크게 3가지를 목표로 할 겁니다. 심화 개념에 대한 꼼꼼한 학습.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이번에 다루게 될 게 함수라는 단원도 있고 경우의 수의 단원이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 경우의 수 단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념이 별거 없다. 근데 저는 경우의 수 단원에 대해서 약 20개 정도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주제부터 다루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단원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다루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심화 개념에 대한 꼼꼼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도 정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줄 거고요. 자, 최근교육청과 EBS 무조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1은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홍천고까지 해서 전부 다 끝난 상황인데요.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교육청과 EBS가 핵심이다. 교육청과 EBS라는 거는 저는 일단 방학 때 1회독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이 있잖아요. 최근 한 4년에서 5년치 기출 정도는 자세한 분석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2회독 정도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 교육청과 EBS에 대한 원본뿐만 아니라 변형 문항,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학기 중에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EBS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홍천고가 완전 메인이었었는데요. 다루는 학교 중에 이번에는 신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EBS를 메인으로 다루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래서 어떤 학교이든지 간에 수지고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풍덕고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이든지 간에 갑자기 EBS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홍천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이 이제 현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암도 꽤 많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 EBS에 대한 꼼꼼한 분석, 이건 정말 무조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형 문항까지 학기 중에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2와 다르게 고1은 어쨌든 시중문제집에 대한 우수 문항들이 정말 많이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중 우수 최고 난이도 문항을 꼼꼼하게 다루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 사실 이 시중 우수 최고 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학기 중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2회독, 3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루어야 할 문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이런 거 정말 궁금해 하더라고요. 몇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 문항수는 안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결국 그 문항 한 문항이 어떤 난이도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20문제인데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30분 내에 풀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3, 4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문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데요. 그렇죠? 여기 있는 문항들은 난이도가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다는 거는 중간 또는 높다라는 표현이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높은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라벨 수준이냐 이런 거 이제는 그런 걸로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이제 알겠죠.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 시단계를 푼다고 해서 학교 시험 문제를 잘 푸냐, 그런 거 이제 결코 아니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1학기를 겪으면서. 그렇죠? 그냥 어려운 거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집합과 명제 1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 집합하고 명제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합과 명제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어려워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 단원이 있습니다. 함수는 크게 두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함수 그 자체, 파트 2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어려운 건 함수 그 자체입니다. 원래 수학이라는 게 시험을 볼 때는요,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면 추상적일수록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단원은 80문항으로 되어 있고 2회에 걸쳐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원과 도형의 이동인데요. 원과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포함된 학교도 있었고 포함되지 않은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여름방학 때 다루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을 제공을 할 거예요. 문제가 109문항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이게 원이 좀 어렵거든요. 천천히 꼼꼼하게 봐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기 중에는 현장 강의로 이 원 부분이 다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방학 때 한 8회 정도에 걸쳐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도형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 아니 사실 모든 학교죠. 그러니까 신봉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평행이동만 다루어졌고 메인인 대칭이동은 다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형의 이동, 이 83문항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럼 숙제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드백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드백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미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여름에도 진행이 될 건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 수지, 분당, 대치, 기출, 우수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매주 100문항씩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100문항씩 제공이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등급을 이제 내라고 할 거예요. 1등급인 학생들은 난이도가 최상과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풀게 될 거고 2등급인 학생들은 난이도가 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3등급인 학생들은 난이도가 중 그리고 하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2등급인데 나는 1등급인 걸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오케이,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만 숙제를 못 해오면 당연히 2등급 걸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 중상이라고 해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EBS 문항들도 따로 정리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체크하고 피드백 과제까지 다 해보면 정말 거의 매주 한 200에서 300문제 정도를 풀게 됩니다. 양이 좀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까지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여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길어봤자 3주입니다.
그쵸? 정말 길면 4주겠지만 자, 큐패스도 가능하다.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하지 않습니다. 정규에만 올인을 할 건데, 근데 그럼에도 선행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딱 정규 진행해 오면 정규 것도 제대로 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네, 정규권 학생이어도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난 좀 선행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크게 3가지 트랙이 가능해요. 일단 수학하에 대한 심화와 기본 개념 그 사이, 어디 사이인가를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2도 들을 수 있고, 수1은 이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미적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패스라고 해서 온라인이 수강으로 가능을 하고요. 대신 이걸 수강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제도 무조건 제출을 하셔야 되고 시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여름이 정말 짧거든요. 이걸 진짜로 할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1등급 맞아본 학생들 알잖아요. 1등급 맞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렇죠? 저는 고등학생은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그 불을 잘 끄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재 예방이 아니라 이미 불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권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럼에도 선행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클릭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시간표는 뭐 똑같습니다. 7월 13일 날 개강을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이고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7월 24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10시에서 1시, 2시에서 5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만 이게 개강일 때 학생들이 아직은 방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학 이전에는 원래의 클리닉 시간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택 1을 하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사실은 토요일이 메인 클리닉 시간입니다. 사실 일요일 클리닉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이 되었을 때는 숙제를 안 한 학생들이 남는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 2시에서 5시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일요일 2시에서 5시를 선택해서 클리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학기가 끝났습니다.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고3 되어 있고 수능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간은 빨리 갑니다. 매 순간순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노력에 대한, 그렇죠?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절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쌤은 조연이고 그냥 여러분들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러니까 도구가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도구도 그 도구를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이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